우리가 무심코 마늘과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신경이 파괴되고 치매에 걸렸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뇌 신경세포는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 때문에 날마다 파괴되고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죽으니 뇌가 줄어들고 치매에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치매와 신경세포 파괴를 예방할 수 있는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치매와 우리 신경세포에 가장 안 좋은 마늘 음식 5가지와 치매를 예방하고 신경세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마늘 음식 5가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니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이 영상을 더 많은 분께 전달하여 많은 생명을 구하고 더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드릴 수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선잘. 먼저 신경이 죽고 치매에 걸리는 주된 원인은 뭘까요? 바로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높은 인슐린 저항성에 있습니다. 이 인슐린 저항성이 사실 만병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고혈압, 당뇨, 암, 치매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는 원인은 지방간을 만드는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과 가공식품을 자주 많이 섭취하는 우리의 식습관에 있습니다. 이 식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치매는 약을 먹어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수술해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치매가 걸리기 전에 병의 원인이 되는 식습관을 고치는 것이 가장 쉽고 안전합니다. 우리는 매일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오늘 우리가 먹은 음식의 결과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을 자주, 그것도 많이 먹으면 우리 온몸은 염증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이 만성염증이 결국 우리의 신경세포를 죽게 만들고 치매에 걸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 점수는 낮추고 건강 점수를 높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늘 음식들이 인슐린 저항성 점수를 높이는지, 그리고 오히려 인슐린 저항성 점수를 낮추는 마늘 음식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마늘 장아찌입니다. 건강을 위해 마늘을 챙겨 먹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대표 음식들 중에 하나가 바로 마늘 장아찌입니다. 반찬으로 즐겨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마늘 장아찌가 우리 몸에 안 좋을까요? 바로 마늘 장아찌에 들어가는 설탕 때문입니다. 물론 마늘은 항산화, 항염, 항암 효능을 가지고 있는 슈퍼푸드가 맞습니다. 마늘만큼 효능이 좋은 음식이 드물죠. 그 정도로 마늘은 우리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설탕과 함께 먹는 마늘은 사실상 우리 건강에 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마늘을 먹었다는 보상 심리를 통해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만들어서 우리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건강에 최고로 좋은 마늘을 함께 먹는다고 해서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설탕은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가장 많이 높일 수 있는 최악의 음식입니다. 지방간을 만들고 비만을 만들고 우리 혈액이 끈적끈적한 중성지방으로 가득 차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누적된 결과가 당뇨입니다. 당뇨에 걸리면 치매에 걸릴 확률은 극도로 높아지게 됩니다. 사실상 치매를 피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마늘을 먹을 때까지 설탕을 함께 넣어 드신다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더욱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줄여야 합니다. 피해야 합니다. 좋은 재료가 나쁜 재료를 중화시켜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늘을 설탕과 함께 드시지 마시고 더욱 건강한 음식으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성염증을 줄이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미역국입니다. 미역국의 재료로 넣어 드시는 마늘이 너무 좋습니다. 미역국은 국이라는 요리 중에서 우리가 가장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죠. 이런 요리에 들어가는 마늘은 더욱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알리신 성분 때문에 익힌 마늘보다 생마늘을 더 자주 드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런 효능을 넘어서서 미역국에 넣어 먹는 마늘은 천연 조미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효능에만 집착할 이유는 없습니다. 건강하게 먹는 기본 취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음식은 효능보다 건강하게 먹는 것이 우선입니다. 마늘은 국과 찌개, 반찬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향신 채소입니다. 모든 음식에는 저마다의 역할과 자리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제대로 발휘할 때가 가장 좋은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 조미료 대신 마늘을 천연 조미료로 많이 사용하시면 만성염증도 줄이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마늘빵입니다. 마늘빵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음식일까요? 낮추는 음식일까요? 높이는 음식입니다. 마늘이 들어간다고 해서 건강에 좋은 음식으로
음식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늘 같은 좋은 재료가 들어가면 왠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합리화가 바로 우리 건강을 망치는 가장 안 좋은 습관입니다. 설탕과 밀가루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장수하신 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런 합리화 때문입니다. 설탕과 밀가루 음식을 많이 드셔서 아프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마늘빵은 고탄수화물 음식입니다. 혈당을 높이는 음식입니다. 물론 혈당이 한번 높아졌다고 해서 당장 당뇨에 걸리고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게 계속 쌓인다는 것이죠. 쌓이면 문제가 터집니다. 터지지 않게 미리 예방하자는 것이죠. 빵과 밀가루 음식은 꼭 줄이셔야 합니다. 만성염증을 줄이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쌈채소입니다. 마늘은 쌈채소와 너무 궁합이 좋은 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늘 자체가 향신 채소이기 때문입니다. 채소와 다른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먹기 싫어하는 채소를 많이 먹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마늘의 가장 중요한 효능 중에 하나입니다. 채소는 많이 먹는 것이 힘든 음식입니다. 이 한계를 돌파해주는 것이 바로 마늘입니다. 그래서 마늘이 좋습니다. 채소는 우리 식단에서 가장 많이 먹도록 노력해야 할 음식입니다.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건강이 나빠졌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마늘과 함께 건강한 쌈채소를 많이 드셔서 만성염증을 줄이고 치매를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마늘 후레이크입니다. 튀긴 마늘은 사실상 효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고탄수화물 음식입니다. 대부분의 좋은 영양소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늘을 튀기기 위해서는 발연점이 높은 식용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메가6 성분이 많은 식용유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오메가 지방산 불균형으로 염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튀기게 되면 당독소도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당독소가 많이 생기면 염증이 늘어나고 염증이 늘어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도 함께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안 좋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또 염증이 늘어납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 악순환이 우리 몸에 쌓이는 것이 당뇨이고 암이고 치매입니다. 그래서 튀김이 우리 몸에 안 좋은 이유입니다. 마늘을 튀겨도 안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마늘 튀김과 튀기듯이 구워 드시는 마늘은 꼭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성염증을 줄이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와 마늘이 궁합이 좋다는 것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죠. 문제는 돼지고기를 우리가 즐겨 먹어도 되냐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식과 고탄수화물 식사로 하시지 않고 마늘과 풍성한 채소와 함께 드시는 돼지고기는 우리 건강에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좋은 돼지고기를 선택하신다면 우리 건강에 충분히 도움될 수 있는 훌륭한 식단이 될 수 있습니다. 돼지고기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은 어떤 성분 때문일까요? 바로 포화지방 때문입니다.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혈관이 끈적해지고 비만, 고혈압, 당뇨 같은 성인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시각은 많은 분들이 우리 건강을 망친 주범이 포화지방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각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망친 주범은 포화지방이 아니라 정제된 탄수화물 음식과 가공식품에 있다는 것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혈액이 중성지방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이유는 포화지방이 아닙니다. 고탄수화물 식사 때문에 여분의 에너지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뀐 것이죠. 중성지방이 갈 데가 없으니까 혈액 속에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우리 건강을 망치는 주범이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이 치매를 일으키나요? 아닙니다. 염증이 우리 몸에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콜레스테롤이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콜레스테롤은 뇌와 신경세포를 구성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부족해지면 안 됩니다. 만성염증이 치매의 진짜 범인입니다. 포화지방은 만성염증의 주된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오히려 사망 확률이 높아집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이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돼지고기 음식은 삼겹살로 만든 수육입니다. 밥은 조금만 드시고 마늘과 풍성한 쌈채소를 함께 즐겨 드셔서 만성염증을 줄이고 치매를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은 보통 돼지고기로 많이 만들죠. 그리고 돼지고기와 마늘이 궁합이 좋기 때문에 가공육 역시 마늘과 함께 요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볶음밥이 있습니다. 가공육은 정말 우리가 줄여야 할 음식입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듯이 가공육은 1군 발암물질입니다. WHO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죠. 가공육은 마늘로도
중화되지 않습니다. 마늘이 들어간다고 해서 안심하고 드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보상심리와 합리화로 요리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마늘을 넣는 것이 더 건강한 음식입니다. 채소가 거의 안 들어간 볶음밥보다는 풍성하게 들어가 있는 볶음밥이 훨씬 더 좋은 음식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기준으로 식단을 만들어 가신다면 그 경계가 모호해지고 결국 우리 건강이 음식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이라고 누명을 씌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런 합리화 속에 빠져 있었고 이제서야 그 잘못을 깨닫고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외치고 있습니다. 가공육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 끊어야 할 음식입니다. 그래야 만성염증을 줄이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을까요? 바로 생선과 해산물입니다. 생선회와 함께 먹는 마늘, 생선 요리에 향신료로 들어가는 마늘, 해산물 요리에 들어가는 마늘 모두 좋습니다. 마늘은 천연 항생제입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역할이죠. 즉 살균 작용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선회나 해산물을 생으로 먹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만성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오메가3 지방산 섭취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생선과 해산물 섭취죠. 이때 마늘은 생선과 해산물을 다양한 요리로 섭취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늘 자체에 있는 성분도 유익하지만 이러한 시너지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마늘과 생선, 해산물을 함께 더욱 풍성하게 즐겨 드셔서 만성염증을 줄이고 치매를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피해야 할 음식은 쌈장과 초장입니다. 마늘을 드실 때 가장 함께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쌈장과 초장인데요. 고기와 생선 그리고 쌈채소를 먹을 때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쌈장과 초장에 들어가 있는 설탕입니다. 쌈장과 초장은 굉장히 많은 설탕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맛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런 달달한 쌈장과 초장에 찍어 먹어야 기존 음식들이 더 맛있어지기 때문에 쌈장과 초장이 더 달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 입맛이 그만큼 달아졌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이런 달달한 쌈장과 초장을 마늘과 함께 먹는다면 우리 식단에서 단맛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식습관은 한 가지 음식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단 음식을 우리가 줄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들이 달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늘도 사실 단 음식입니다. 매운맛도 있지만 다량의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단맛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죠. 이런 단맛이 나는 쌈장과 초장을 함께 먹게 되면 결국 혈당이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줄여야 합니다. 이제는 쌈장도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전통 쌈장으로 다른 향신채소와 함께 마늘을 즐겨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성염증도 줄이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을까요? 제일 좋은 마늘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일 좋은 마늘은 무엇일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가장 좋은 마늘은 신선한 국산 마늘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저렴하다고 수입산 마늘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우리나라 국산 마늘을 드시는 것이 우리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섭취하는 데 있어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신선도입니다. 마늘은 의외로 빨리 상할 수 있는 채소입니다. 곰팡이가 금방 피어버리죠. 문제는 마늘에 핀 곰팡이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늘은 되도록 많이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소량만 구입하셔서 즉시 드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물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냉장고 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신선한 음식을 먹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되도록 적당량만 구입하셔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신선하게 먹으면 만성염증도 줄이고 치매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치매 예방을 위해 피해야 할 마늘 음식은 마늘 장아찌, 마늘빵, 마늘 후레이크, 가공육, 달달한 쌈장과 초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먹어야 할 최고의 음식은 미역국, 쌈채소, 돼지고기, 생선과 해산물, 신선한 국산 마늘이었습니다. 치매의 진짜 범인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우리의 선택에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나쁜 점수가 누적될 수도 있고 좋은 건강 점수가 누적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치매 점수가 아니라 건강 점수를 꼭
늘려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1점입니다. 오늘을 싸워 이겨내시면 매일 이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꼭 오늘을 포기하지 마시고 건강점수 플러스 1점을 획득하시는 저와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여 도움이 되실 만한 가족과 지인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해지는 선택 선잘.